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북청 장터에서 쌀을 퍼 나르던 머슴 시절에도, 세계를 상대로 배를 만들겠다고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던 날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악수를 했고 수없이 많은 이름을 외웠다. 그땐 사람만 많으면, 인맥만 두텁게 쌓이면 세상이 조금은 덜 무서울 줄 알았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참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진짜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밖에 남지 않았다. 젊었을 땐 그 이유를 몰랐다. 사람은 다 좋은 줄 알았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면 다 친구고, 같이 술 한잔 기울이면 그날부로 의형제가 되는 줄 알았다. 장터에서 같이 웃고 눈물도 한번 흘리면 그게 인연인 줄 믿었다. 그래서 나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마음부터 먼저 내어주곤 했다. 있는 대로 털어놓고 생각나는 대로 도와줬다. 그게 인간다운 삶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순진한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어느 날은 믿었던 동업자가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갔고, 어느 날은 통 큰 형님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내 가게 쌀자루를 싹 비워간 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장부만 시커멓게 남은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를 악물며 나 자신에게 물었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까? 그 질문이 아주 오래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바로 그 괴로움 속에서 씨앗 하나가 자라기 시작했다. 사람은 웃는 얼굴, 번듯한 말투만 보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처음 만났을 때 건네는 인사, 화려한 약속, 남들 보는 앞에서의 예의 바른 행동은 다 껍데기에 불과했다. 진짜 중요한 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사람이 어떤 약속을 지키는지, 위기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지였다. 나는 그때부터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를 깨달았다. 세상 사람은 많지만 내 편은 드물다는 것, 그리고 그 드문 사람을 찾아내려면 먼저 나 자신부터 함부로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쉽게 보여주고 있었다. 젊다는 건강을 자랑했고, 얼마 안 되는 돈도 티를 냈고, 사람을 만나면 속마음을 허겁지겁 털어놓았다. 그러고 나서야 뒤돌아보면 남는 건 상처와 후회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몇 가지는 꼭 숨기고 살아야겠다고. 숨긴다는 건 속여 빼앗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감추겠다는 다짐이었다. 검진표에 숫자가 좋아도 건강을 떠벌리지 않기로 했다. 통장 잔고가 조금 늘어도 티내지 않기로 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서둘러 내 사람이라 이름 붙이지 않기로 했다. 화가 나도 억울해도 마음은 먼저 꺼내놓지 않기로 했다. 언젠가 후배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까지 숨기고 사십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진정성 아닙니까? 나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보여주는 건 쉽다. 그러나 끝까지 지켜내는 건 어렵다. 나는 쉽지 않은 쪽을 택했을 뿐이야. 숨긴다는 건 비겁함이 아니라 오래 버티기 위한 전략이고, 자기 자신을 소모품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였다. 그래서 나는 네 가지를 마음 깊이 새겼다. 건강을 숨겨라, 돈을 숨겨라, 사람을 서둘러 믿지 말고, 시간을 두어라, 마음을 감정 그대로 내보이지 마라. 이 네 가지를 지키면서부터 이상하게도 나는 덜 다치기 시작했다. 회사도, 사람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도 조금씩 단단해졌다. 그리고 이제 그 네 가지 숨김의 철칙을 당신에게 천천히 들려주려 한다. 당신이 나처럼 무모하게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나는 젊은 날부터 몸 하나는 자신 있었다. 삽질을 해도 지게를 져도 남들보다 2배는 더 일할 수 있었다. 그때는 그게 자랑이었다. 힘이 곧 생존이고 몸이 재산이라 믿었다. 그래서 일부러 남들 앞에서 쌀자루를 혼자 들고 나르며 봐라, 나 정주영은 이런 사람이다 라며 웃곤 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웃음을 다르게 해석했다.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쳤지만 어떤 사람은 그 힘을 이용하려 들었다. 어느 날이었다. 동네 공사 현장에서 일감을 따내기 위해 찾아갔는데 내가 쌀자루를 번쩍 드는 모습을 본 관리자가 비웃듯 말했다. 젊은 친구, 힘은 좋은데 너무 앞서 나가면 금방 고장나.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강한 자를 돕는 세상이 아니라 강한 자를 이용하는 세상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그 이후부터 나는 일부러 느리게 움직였다. 무거운 짐도 두 사람의 손을 빌렸고
가끔은 약한 척도 했다. 대신 남들보다 오래 묵묵히 한결같이 일했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나를 힘센 일꾼이라기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저 사람은 조용하지만 끝까지 간다. 그렇게 내 평판이 쌓였다. 세상은 화려한 힘보다 꾸준한 신뢰를 더 무겁게 여긴다는 걸 몸으로 배웠다. 젊을 때는 강해야 산다고 믿었지만 세월이 지나 깨달았다. 오래가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자식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했다. 건강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순간 세상이 내 힘을 끌어다 쓴다. 젊은 체력은 무기지만 방향을 모르면 그 무기는 자신을 찌른다. 진짜 건강은 드러내지 않는다.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속은 단단한 그런 사람이 오래 버틴다. 나도 처음엔 몰랐다.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았고 내 몸이 기계인 줄 알았다. 그러나 세월은 그 어떤 엔진보다 냉정했다. 한 번은 새벽 회의 중 갑자기 허리를 펴지 못해 주저앉은 적이 있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아무리 큰 회사를 세워도 내 몸 하나 제대로 못 일으키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날 이후 나는 건강을 지키는 법을 새로 배웠다. 몸을 자랑하는 대신 아끼는 법을, 체력을 과시하는 대신 균형을 지키는 법을. 젊을 때는 이기기 위해 몸을 썼지만 나이 들면서는 살아남기 위해 몸을 아꼈다. 건강은 소모품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을 지탱하는 토대다. 그러나 세상은 그걸 모르고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하며 더 많은 일을 시킨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약한 척했다. 이건 내가 들기엔 좀 무겁군. 그러면 누군가는 나를 도왔고 또 누군가는 나를 배려했다. 그 작은 연기가 내 삶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 주었다. 세상이 내 건강을 다 써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몸을 지켜야 했으니까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말한다. 젊음은 자랑이 아니다. 그것은 잠시 빌려 쓰는 힘일 뿐이다. 그 빚은 언젠가 갚아야 한다. 강한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을 숨길 줄 아는 사람은 오래 버틴다. 진짜 강함은 드러나는 근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서 배운 첫 번째 철칙이었다. 건강을 숨겨라. 그것이 오래가는 힘이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다. 처음 쌀 장사를 하던 시절 몇 포대의 쌀을 팔고 손에 돈이 조금 남았을 때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다. 이제 좀 사람 대접을 받겠지. 이제는 나도 떳떳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다. 돈이 생기자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존경이 아니라 계산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말끝마다 칭찬을 덧붙이지만 그 안에는 이익이 숨어 있었다. 처음엔 그것도 좋았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많아졌고 식사 자리를 함께 하자는 사람도 늘었다. 그러나 그 웃음이 모두 진심은 아니었다. 어느 날 한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찾아와 밥을 사겠다며 다가왔다. 반가워서 나갔더니 식사 내내 투자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결국 그의 관심은 내 사정이 아니라 내 주머니였다. 그날 집에 돌아오며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보았다. 어쩌다 나는 돈으로만 가치가 매겨지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녔다. 지갑엔 낡은 지폐 몇 장만 넣어 다녔고 차도 오래된 트럭을 몰았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내 곁에 남은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진 것이다. 그들은 내 돈이 아니라 내 말과 내 행동을 보았다. 돈을 감추자 비로소 사람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돈은 사람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 돈을 드러내면 사람은 변한다. 그래서 나는 숨기기로 했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였다. 협상 테이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큰 계약을 앞두고 상대방이 내 재정 상태를 떠보면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우린 지금도 빠듯합니다. 그 말에 상대는 오히려 긴장을 풀었고 양보를 했다. 그때 느꼈다. 돈을 숨기는 건 거짓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지혜라는 걸. 돈은 흘러야 한다. 그러나 드러나서는 안 된다. 보여지는 돈은 탐욕을 부르고 감춰진 돈은 신뢰를 만든다. 나는 이 철칙 덕분에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회사를 지킬 수 있었다. 한 푼의 이익보다 한 사람의 신뢰가 더 오래 남는다는 걸 나는 몸으로 배웠다. 시간이 지나 직원들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게 내 갑옷이야. 사람들은 겉을 보고 판단한다. 그러나 겉이 번쩍이면
세상은 그 빛을 꺼뜨리려 든다. 나는 화려함보다 묵직한 신용을 택했다. 그리고 그 신용이 나를 살렸다. 돈을 숨겨라. 그래야 진짜 사람이 남는다. 돈은 세상을 움직이지만 사람을 남기는 건 신뢰다. 나는 그 신뢰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그리하여 내 인생의 두 번째 철칙이 세워졌다. 돈을 숨겨라. 그것이 사람을 드러내는 법이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젊었을 땐 그게 쉽다고 생각했다.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말이 곧은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라고 단정지었다. 나도 그런 사람이고 싶었다. 그러나 인생은 내게 잔인하게 가르쳤다. 겉모습과 말은 언제나 가장 먼저 변한다는 것. 진짜는 그 뒤에 남는 행동뿐이라는 걸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배웠다. 북청장터에서 동업하던 시절 처음 함께 쌀 장사를 시작한 친구가 있었다. 말재주가 좋아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장터 한복판에서 늘 나 대신 앞에 섰다. 나는 그가 든든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았다. 내가 번 돈보다 그가 몰래 빼돌린 돈이 더 많았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배신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온다는 걸. 말보다 행동, 웃음보다 시간, 약속보다 위기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그 뒤로 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누구를 만나든 처음엔 웃되 속으론 거리를 두었다. 가까워지더라도 한 발 물러서 있었다. 사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보라는 뜻이었다. 진짜 사람은 급하게 판단할 수 없다. 시간이 그 사람을 드러내고 위기가 그 사람을 검증한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언젠가 회사 초창기 시절이었다. 깔끔하고 성실해 보이던 직원이 있었다. 출근 시간보다 항상 먼저 나왔고 인사도 예의 바르게 했다. 나는 그를 신뢰했고 큰 거래 하나를 맡겼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사라졌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그 친구가 그럴 리가. 하지만 장부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내 뒤에서 거래처와 짜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겉모습을 믿지 말자. 거칠고 투박한 사람보다 더 위험한 건 깔끔하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 그때부터 나는 사람을 빠르게 내 편이라 부르지 않았다. 웃는 얼굴 뒤에 숨은 마음은 아무리 훤해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손을 내밀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등을 돌렸다. 나는 그 차이를 평생 잊지 않았다. 그래서 언제나 관계에 간격을 두었다. 함께 일하면서도 모든 걸 맡기지 않았다. 믿는 듯 보이되 중요한 건 내가 직접 지었다. 나중에 알았다. 그 작은 간격이 나를 지켜줬다는 걸. 어느 날 그 동업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액을 사기쳤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이미 거리를 두고 있었기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담장이 필요하다. 그 담장은 의심이 아니라 보호였다. 상대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사람은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다. 시간을 두고 스스로 드러나게 해야 한다. 너무 빨리 마음을 주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후배들에게 늘 말했다. 믿어라. 그러나 너무 빨리 전부를 주지는 마라. 믿음에도 쉼표가 필요하다. 그 쉼표가 바로 지혜다. 그 지혜가 나를 수없이 구해냈다. 나는 또 한 번 사람 때문에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다. 해외 수주 사업이 한창이던 시절 새로 들어온 파트너가 있었다. 그는 유창한 언변에 외국 기업과도 손쉽게 통했다. 나는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협상 막바지 그는 경쟁사로 자리를 옮겼고 내가 준비한 계약안을 통째로 넘겨버렸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배신보다 더 쓰라린 건 내가 또 속았다는 자책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사람은 믿되 전부를 맡기지 마라. 믿음은 반드시 검증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할 거야 라고 단정짓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는다. 믿음은 늘 절제된 거리 위에서 자라야 한다. 그런 나를 두고 어떤 이는 차갑다고 했다. 회장님은 사람을 너무 의심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의심이 아니라 기다림이야. 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할 뿐이네.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착해질 수 있다. 하지만 손해를 감수할 때, 약속을 지켜야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나는 인생의 많은 순간에서 사람에게 속았다. 그러나 그 배신 덕분에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다.
그 아픔이 내 회사를 지켰고 내 인생을 버티게 해준 힘이 되었으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좋은 척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빠르게 훔치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서서히 소모시킨다. 그들을 피하려면 당신이 먼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처음엔 웃되 속으로는 기다려라.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드러낸다. 나는 이 철칙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 덕분에 배신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았고 신뢰를 얻어도 교만해지지 않았다. 사람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사람에게 속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마음속에 이 말을 새긴다. 사람은 시험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존재다. 결국 나는 이렇게 정의한다. 사람을 믿되 너무 빨리 마음을 주지 마라. 믿음에도 간격이 필요하다. 그 간격이 당신을 지켜주고 인생을 오래가게 만든다. 나는 젊을 때 분노가 많았다. 억울한 일도 많았고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이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다.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본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은 결국 상대의 페이스에 휘둘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감추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절제였다. 한 번은 외국 기업과의 큰 계약 협상을 앞두고 있었다. 상대방은 교묘하게 우리 약점을 찔러댔다. 당신 회사는 이번에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서요? 납기일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내 속을 뒤집었다. 순간 손에 쥔 펜이 부러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그때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 화내면 싸움이 아니라 패배다. 나는 웃었다. 겉으로는 여유롭게 농담을 던졌지만 마음속에서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 협상은 우리가 따냈다. 그날 이후 나는 알았다. 침착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훈련된 힘이라는 걸.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회장님은 언제나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네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다. 그 침착함 뒤에는 수없이 많은 밤의 싸움이 있었다. 감정이 치밀 때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분노는 단 한마디 말로도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참는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사업을 하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노조 파업, 해외 프로젝트 실패, 정부 규제, 자금줄 막힘.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는 접으셔야죠. 이번엔 무리입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 대신 침묵을 택했다. 말이 많을수록 판단이 흐려지고 불안할수록 표정이 흔들린다. 나는 불안을 감추고 절망을 숨기고 그저 묵묵히 계산서를 들여다봤다. 어디서 새는지 무엇을 버텨야 하는지를 밤새 고민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나를 강한 사람이라 말했다. 하지만 실은 누구보다 흔들리는 사람이었다. 다만 흔들릴 때 내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내 안에 비밀 창고를 만들었다. 그 안에 불안, 분노, 초조, 두려움을 넣어두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꺼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리더의 얼굴이 무너지면 수천 명의 손이 동시에 떨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요즘 너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다. 그러나 나는 그저 미소로 답했다. 괜찮네. 나는 아직 버틸 힘이 있어. 사무실 문을 닫은 뒤 나는 혼자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감정을 숨긴다는 건 비겁함이 아니라 책임이다.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때 내 감정은 사치였다. 나는 아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남 앞에서 울지 마라. 대신 혼자 있을 때는 마음껏 울어라. 울음은 약점이 아니라 해소다. 다만 그 약점을 남이 보게 하지 마라. 그들은 네 눈물 속에서 너를 판단할 테니. 그 말은 내 삶의 철학이 되었다. 감정을 감추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켜내는 기술이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말보다 감정이 앞설 때가 있다. 누군가 나를 얕잡아보고 험담을 퍼붓고 거짓말로 뒤통수를 칠 때, 그럴 때마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지금 반응하지 마라. 지금은 견딜 때다. 화를 참는 건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고통이 지나면 상대는 반드시 흔들린다. 감정을 다스린 자만이 끝까지 중심을 잡는다. 나이가 들면서 이 철학은 더욱 깊어졌다. 세상은 진정성을 보여라 라고 말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모든 진심은 다 드러나야 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 감추는 진심이 더 강하다. 가족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집안이 어려웠을 때 나는 불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괜찮다라고 말했다. 사실 속은 부서지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무너지면 안 됐다. 그게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가끔은 외로웠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감정, 무너지고 싶은 마음. 하지만 나는 알았다. 견디는 사람만이 길끝에서 웃는다. 감정은 들불과 같다. 잠시 타오르면 모든 걸 태워버린다. 그러나 불씨를 품은 채 천천히 걸으면 그 열이 내 안의 의지가 된다. 어느 날 해외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은 항상 침착해 보이십니다.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나는 매일 두려움과 싸웁니다. 다만 그 싸움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을 뿐이죠. 그 기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날 다시 한번 확신했다. 마음을 숨기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살아남는 기술이다. 세상은 요란한 사람을 주목한다. 감정을 드러내고 고함을 치고 눈물을 보이는 사람을 진솔하다고 부른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하다. 그들은 폭풍이 몰아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는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진짜 용기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말한다. 마음을 숨겨라.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절제다. 내가 두고 웃고 있지만 마음은 날카롭고 침묵하고 있지만 머리는 치열하게 돌아가야 한다. 그 균형이 바로 리더의 얼굴이다. 나는 평생 그 얼굴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것이 나의 세 번째 철칙이었다. 마음을 숨겨라. 감정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세상이란 참 묘하다. 가진 것을 자랑하면 부러움과 질투가 함께 몰려오고 감추면 오히려 평안이 찾아온다. 나는 젊었을 때 그걸 몰랐다. 돈을 조금 벌면 친구들에게 밥을 사고 새 양복을 맞추면 일부러 눈에 띄게 입고 다녔다. 사람들은 내게 박수를 쳤다. 정 사장, 이제 사람 됐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박수 뒤에 감춰진 탐욕과 시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축하의 말과 미소 뒤엔 언제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욕망, 혹은 언젠가 저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보여주는 삶을 버리기로 했다. 대신 감추는 삶을 택했다. 성공해도 조용히, 돈이 생겨도 겸손히, 남들보다 앞서도 뒤에 선 듯이. 직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회장님, 이제 좀 편하게 사셔도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검소하세요? 나는 그들에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게 내 갑옷이야. 화려하게 보이는 순간 세상은 그 화려함을 시험하려 든다.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듯 하다가 곧 그 성공의 틈을 찾아 무너뜨리려 한다. 나는 이미 수없이 그런 장면을 봐왔다. 부자가 된 친구가 주변의 기대와 질투 속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는 모습, 성공을 자랑하다가 그 화려함에 스스로 갇혀버린 이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나의 갑옷은 겸손이다. 돈이 많을수록, 명성이 높을수록 오히려 단순해야 한다. 나는 일부러 낡은 양복을 입고 오래된 시계를 찼다. 회사를 키워도 사무실은 여전히 소박하게 유지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내 태도를 신뢰로 보았다. 검소함은 신뢰를 낳고 자랑은 불안을 낳는다. 이것이 세상 이치였다. 요즘 세상을 보면 모두가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SNS를 열면 오늘 먹은 음식, 새로 산 차, 다녀온 여행지를 자랑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진정성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정성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잘 사는지를 굳이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보여주는 순간 우리는 남의 기준에 묶이게 된다. 더 잘 보여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빛나야 한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자유가 아니라 족쇄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았다. 번쩍이는 외제차를 몰던 사업가가 몇 년 뒤 빚에 시달리며 사라지는 모습, 명품으로 치장하던 친구가 회사가 망하자 연락을 끊는 모습, 그들을 보며 확신했다. 보여주는 삶은 화려하지만 짧고, 감추는 삶은 소박하지만 오래간다. 감추는 삶이란 두려움이 아니다. 그것은 중심을 지키는 방법이다.
겉은 조용하지만 속은 뜨겁게 타오르는 삶. 그것이 내가 배운 진짜 강함이었다. 남들이 볼 땐 고요하지만 그 고요함 안에는 수천 번의 싸움이 있다. 자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아는 만족, 드러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그것이 나를 끝까지 버티게 한 힘이었다. 한 번은 외국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하신 뒤에도 왜 이렇게 조용히 사십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보여주는 건 멋있어 보이지만 지켜내는 건 더 어렵습니다. 나는 어렵지만 오래가는 길을 택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성공을 화려한 불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불씨처럼 오래 타오르는 것이다. 불꽃은 사람의 시선을 모으지만 금세 꺼진다. 불씨는 작지만 꾸준히 타며 끝내 불길이 된다. 나는 불꽃보다 불씨가 되길 원했다. 그래서 화려함 대신 지속을, 박수 대신 묵묵함을 선택했다. 한때는 나도 자랑하고 싶었다. 첫 공장을 세웠을 때, 첫 배가 바다로 나갔을 때, 그 감격을 세상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다. 칭찬은 점점 의심으로 바뀌고 축하는 경쟁으로 변했다. 그래서 나는 성공할수록 말이 줄었다. 이룬 게 많으시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그저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만 했다. 그게 나를 지켜주는 방패였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렇게까지 숨기면 외롭지 않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외로움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네. 나에게 감추는 삶은 도피가 아니라 수련이었다. 보여주는 건 타인의 박수를 위한 것이지만 감추는 건 스스로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그 평화 속에서 나는 다음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무너졌고 또 다시 일어섰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평정이다. 그 여유는 감추는 데서 나온다. 세상에 드러낼수록 마음은 흔들리고 감출수록 중심은 단단해진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보여주는 용기보다 감추는 용기를 배워라. 자랑은 순간에 비치고 절제는 평생의 등불이다. 이제 나의 네 번째 철칙은 분명해졌다. 성공해도 감추어라. 과시는 족쇄고 검소함은 자유다. 그것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지혜였다. 세상은 화려한 사람을 소비하고 조용한 사람을 존중한다.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알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소박한 양복을 입고 낡은 시계를 찬다. 그 속엔 나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다. 보여주는 삶은 화려하지만 감추는 삶은 오래간다. 가족은 내 인생의 마지막 성이었다. 그러나 나는 한때 그 성을 잃을 뻔했다. 사업이 커질수록 회의는 길어지고 출장은 잦아졌다.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어색하게 인사하고 아내는 말없이 식탁만 차렸다. 나는 늘 피곤했고 늘 바빴다. 그 바쁨이 가족을 지켜주는 줄 알았다. 내가 일하는 건 다 가족을 위해서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어느 날 아들이 내게 말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를 잘 몰라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가족에게는 가장 먼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사무실이 아닌 식탁 앞에 앉아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달려왔을까? 돈은 있었지만 따뜻한 저녁 한 끼가 없었다. 가족의 웃음이 그리웠다. 그제야 깨달았다. 가족은 짐이 아니라 내가 버텨야 할 이유라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늦추지 않았다. 회의보다 저녁을 먼저 챙겼고 직원들보다 가족의 안부를 먼저 물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긴장과 위기가 반복되었다. 그러나 집에서만큼은 내가 먼저 웃으려 했다.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아이들의 웃음이 늘었고 아내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가족은 세상과 싸우는 내가 쉴 수 있는 유일한 항구라는 걸. 젊은 시절 나는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느꼈다. 돈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는 있어도 진짜 사람을 남기지는 못한다는 걸. 사업이 잘 될 땐 수십 명이 나를 찾아왔다. 형님, 식사 한번 하시죠. 회장님, 제가 돕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실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단 몇 명뿐이었다. 그제야 알았다. 내 돈을 보고 웃던 사람과 내 마음을 보고 웃던 사람은 다르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벌었다. 그러나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얻어야 한다는 걸 늦게 배웠다. 돈은 쓰면 줄지만 신뢰는 쓸수록 커진다. 관계는 통장 잔고보다 깊고 오래 남는 자산이다. 초기에 나를 도운 직원 중 한 명은 큰 실수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처음엔 화가 났다. 그러나 잠시 후 생각이 바뀌었다. 그가 내게 남긴 건 손해지만 내가 그를 대하는 태도는 나를 남긴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다루는 방식을 바꿨다. 손해를 보더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품자고. 나는 임원 면접을 볼 때도 스펙보다 눈빛을 봤다. 능력보다 태도, 말보다 눈의 깊이.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배신하지 않았다. 사람을 믿고 기다려주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성공으로든 충성으로든 혹은 인연의 깊이로든 나는 수십 년 동안 그 진리를 확인했다. 어느 날 한 후배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얻으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사람을 돈으로 살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네. 마음으로 빚었을 뿐이지. 진짜 부자는 은행에 돈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에 사람을 쌓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떠나도 남는 건 돈이 아니라 기억이고 신뢰다. 나는 그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돈보다 사람을 먼저 챙겼다. 사업이 아무리 커져도 나는 늘 이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가족은 마지막 성이고 사람은 마지막 자산이다. 그 두 가지를 잃으면 어떤 성공도 의미가 없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늘 말했다. 당신이 가정에서 무너져 있다면 회사의 성공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를 재는지 가족은 회사를 위해 버티는 힘의 원천이었다. 가끔은 후회도 했다. 젊은 시절 아이들의 성장기를 곁에서 지켜보지 못한 것, 아버지의 병상에 오래 머물지 못한 것, 그러나 나는 그 후회를 교훈으로 바꿨다. 나이가 들어 후배들을 볼 때마다 말했다. 일은 다시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 시간 속에는 가족의 미소, 동료의 믿음, 친구의 진심이 들어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자산이다.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마음으로 굴러간다. 돈은 숫자일 뿐이지만 마음은 온도다. 그 온도를 잃으면 모든 관계는 식는다. 그래서 나는 냉정한 세상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 했다. 사업의 중심엔 늘 계산이 있었지만 그 계산 위에는 반드시 사람의 온기가 있어야 했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돈은 흘러야 살고 사람은 믿어야 남는다.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손해가 두려운 사람은 결코 큰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내 인생의 5번째 철칙은 이렇게 완성되었다. 사람을 얻어라. 돈은 줄어들지만 신뢰는 쌓인다. 가족은 지켜야 할 마지막 성이고 사람은 남겨야 할 마지막 재산이다. 그 철칙 덕분에 나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버림받아도 다시 믿을 수 있었다. 세상은 냉정했지만 사람 덕분에 나는 따뜻하게 살아남았다. 시간이란 참 묘한 것이다. 젊을 때는 무한한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허리를 펼 수 없고 무릎이 시큰거릴 때 그제야 깨닫는다. 시간은 생명이고 건강은 그 생명을 지키는 방패라는 것을. 나는 평생 일로 달려왔다. 공장에서,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새벽까지 서류를 넘기며 내 몸이 기계인 줄 알았다. 피곤을 느낄 틈도 없이 조금만 더, 아직은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떴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허리는 굳어 있었고 어깨는 천근만근이었다. 병원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과로입니다. 쉬셔야 합니다. 그 말이 내게는 마치 심판 같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젊음의 힘을 남용한 대가는 세월이 반드시 돌려준다는 것을. 그날 밤 병실 창가에 앉아 생각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었지만 정작 내 몸 하나는 지켜주지 못했다는 걸.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늘 말한다. 젊을 때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성공도 아무 소용없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체력은 다시 못 산다. 나는 젊음이 자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게 말한다. 젊음은 빚이다. 그 빚은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세상은 그 빚을 세월이라는 이름으로 되돌려준다. 나는 이제 깨닫는다. 건강을 자랑하던 시절이 가장 어리석었다는 걸. 사람들은 나를 보며 말했다. 회장님은 정말 강하시네요. 하지만 그들이 몰랐다. 내가 그 강함 때문에 얼마나 쉽게 쓰러질 뻔했는지를. 강한 척하는 순간 세상은 그 힘을 빼앗으려 든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약한 척도 했다. 무겁지 않은 짐에도 이건 내가 들기엔 좀 힘들군이라고 말하며 주변을 살폈다. 그러면 누군가는 도와주었고 또 누군가는 나를 배려했다. 그 작은 연기가 나를 더 오래 살게 해줬다. 젊을 때는 힘으로 세상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깨달았다. 세상은 밀어붙여서 되는 게 아니라 버텨서 살아남는 것이다. 젊은 힘은 빠르게 나아가게 하지만 인내의 힘은 오래 걷게 한다. 오래가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을 지키는 법을 돈 버는 법보다 늦게 배웠다. 그게 평생의 후회다. 그러나 후회도 깨달음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이제는 말한다. 건강을 속여라. 자랑하지 말고 지켜라. 젊은 날에 나는 몸을 무기처럼 휘둘렀지만 지금의 나는 그 무기를 칼집에 넣는 법을 배웠다. 세월은 내게 또 다른 교훈을 주었다. 위기 속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돈도 기술도 인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있어야 할 건 지켜야 할 원칙이다. 수십 번의 위기 속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신용을 지켰기 때문이다. 아무리 급해도 약속은 깨지 않았다. 거래처 대금은 한 푼이라도 먼저 갚았고 직원들의 월급은 나보다 먼저 챙겼다. 그 신용 하나가 회사를 살렸다. 사람들이 말했다. 이번에는 끝났습니다. 그래도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거센 바람 앞에서 한번 허리를 펴지 않으면 뿌리째 뽑히는 게 세상이다. 나는 불안할수록 침착해졌고 절망스러울수록 묵묵히 계산서를 들여다봤다. 어디서 무너지는지, 어디서 다시 세워야 하는지를 찾기 위해 밤을 새웠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회장님은 왜 항상 담담하시니까? 나는 속으로 웃었다. 겉은 담담했지만 속은 늘 전쟁이었다. 그러나 그 전쟁을 남이 보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리더의 표정 하나가 수천 명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다.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 사무실 불을 끄고 혼자 울었다.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서류를 쥐고 이대로 주저앉고 싶었다. 그러나 생각했다. 지금 내가 무너지면 수천 명이 함께 쓰러진다. 그 순간 눈물이 멈췄다. 나는 내 안의 약함을 다시 잠갔다. 그것이 내 방식의 용기였다. 세상은 그걸 강함이라 부르지만 나는 안다. 그것은 단지 지켜야 할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세운 건 수많은 건물이지만 진짜로 지켜낸 건 몇 가지뿐이다. 건강, 신용, 원칙, 그리고 사람. 그 네 가지가 무너지면 아무리 큰 성공도 한순간에 사라진다. 요즘 젊은 세상은 말한다. 있는 그대로 살아라. 진정성을 보여라.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진정성인가? 아니면 지켜내는 절제가 진정성인가? 보여주는 건 쉽다. 하지만 끝까지 지켜내는 건 어렵다. 진짜 강한 사람은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묵묵히 자신을 단단히 지켜낸다. 나는 평생 숨기는 법을 배웠다. 건강을 숨기고, 돈을 숨기고, 감정을 숨기고, 때로는 두려움까지 숨겼다. 그 숨김은 거짓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보여주는 용기보다 감추고 견디는 힘이 더 큰 용기다. 세상은 빛나는 사람을 소비하고 묵묵한 사람을 존중한다. 이제 나는 안다. 삶은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묵묵한 인내로 완성된다. 건강을 자랑하지 않고 돈을 드러내지 않으며 감정을 억누르고 신용을 지켜낸 그 조용한 결단들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나는 이제 늙었다. 그러나 여전히 나 자신에게 묻는다. 오늘도 너는 무엇을 지켜냈는가? 그 질문이 내 하루를 버티게 한다. 그래서 나의 6번째 철칙은 이렇다. 시간을 아껴라, 건강을 속여라, 그리고 원칙을 지켜라. 그것이 인생을 지탱하는 마지막 힘이다. 보여주는 인생은 잠시 빛나지만 지켜내는 인생은 끝까지 남는다. 그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가르침이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의 본질과 인생의 원리다. 나는 평생을 살며 깨달았다. 세상은 보여주는 사람을 소비하고 감추는 사람을 기억한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안타깝다. 휴대폰 화면 하나로 모든 걸 보여주려 한다. 먹은 음식, 산 물건, 다녀온 여행, 심지어 마음의 상태까지도 남에게 공개한다. 그들은 진정성이라 부른다.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 그건 진정성이 아니라 노출의 중독이다. 보여줄수록 중심이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릴수록 삶은 피로해진다. 나는 젊은 시절에도 늘 궁금했다. 왜 사람은 자신을 그렇게까지 드러내고 싶어 할까?
결국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도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인생은 역설적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증명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이다. 시간이 그를 증명해준다. 내가 세운 회사의 초창기 시절 주변엔 수많은 경쟁자가 있었다. 그들은 언론에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며 떠들썩하게 홍보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기자가 찾아와도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우리 회사는 아직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답답한 사람이라고 비웃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결과가 바뀌었다. 떠들던 회사들은 사라졌고 묵묵히 일하던 우리는 남았다. 보여주는 성공은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감추는 성공은 불씨처럼 오래 탄다. 나는 세상을 화려하게 살지 않았다. 그러나 오래 살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감췄기 때문이다. 화려함은 박수를 부르지만 박수는 동시에 질투를 불러온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복잡하다. 칭찬 뒤에는 시기, 존경 뒤에는 경쟁심이 숨어 있다. 나는 그런 인간의 양면성을 수없이 보며 배웠다. 그래서 자랑 대신 침묵을, 과시 대신 절제를 택했다. 나는 내 인생을 관통하는 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새겼다. 속여라, 그러나 속이지 말라. 이 말은 오해받기 쉽다. 그러나 진짜 의미는 다르다. 속여라는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세상에 쉽게 마음을 내보이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은 감추라는 뜻이다. 건강을 속이라는 건 자랑하지 말고 아껴 쓰라는 의미다. 돈을 속이라는 건 드러내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뜻이다. 사람을 속이라는 건 말보다 시간을 보라는 지혜다. 마음을 속이라는 건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절제하라는 뜻이다.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서 나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견뎠다. 세상은 늘 시험한다. 내가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부유한가, 얼마나 감정적인가.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보여주지 않겠다. 대신 지켜내겠다. 보여주는 삶은 빠르게 타오르지만 결국 꺼진다. 지켜내는 삶은 조용하지만 끝까지 남는다. 나는 그 차이를 몸으로 겪었다. 처음엔 억울했다. 남들은 요란하게 주목받는데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알았다. 진짜 가치는 박수 속이 아니라 고요한 신뢰 속에 있다. 나는 세월이 지나 늙은 몸으로 병실 창가에 앉아 생각했다. 수많은 건물, 수많은 배,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정작 나를 지켜준 건 그 어떤 부나 명예가 아니었다. 오직 지켜낸 나 자신이었다. 젊었을 땐 세상을 이기려 했고 나이 들어서는 세월을 이기려 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깨달았다. 이겨야 할 상대는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누군가는 내게 물었다. 회장님, 다시 태어나신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지금과 똑같이 살겠네. 다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조금 더 조용히. 그 대답 속엔 내 인생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다. 나는 화려한 부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단단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다. 젊은 날의 무모함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고 중년의 절제가 나를 지켜주었다. 그리고 노년의 침묵이 나를 완성시켰다. 인생은 드러내는 용기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힘의 싸움이다. 요즘 사람들은 쉽게 지친다. 쉽게 무너지고 쉽게 떠난다. 그건 보여주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감추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다. 세상은 요란한 사람을 주목하지만 끝까지 남는 건 조용한 사람이다. 나는 내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건강을 숨겨라. 돈을 감춰라. 사람을 기다려라. 마음을 다스려라. 이 네 가지를 지킨다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는다. 젊을 때 나는 몸으로 싸웠고 중년엔 사람으로 싸웠으며 노년에는 마음으로 싸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싸움을 멈추고 그저 지켜내는 싸움을 했다. 세상이 날 시험할 때마다 나는 나를 보여주기보다 나를 지켜냈다. 이제 나는 모든 걸 내려놓으며 말할 수 있다. 보여주는 인생은 화려하지만 지켜내는 인생은 위대하다. 그것이 내가 평생 배운 마지막 진리다.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다. 병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고 내 손을 잡고 있는 가족들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인생이란 결국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냈는가의 기록이라는 것을. 나는 평생 무수한 것을 얻었다. 회사를 세웠고 배를 만들었으며
수천 명의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끝까지 붙잡고 싶었던 건 명함도 건물도 숫자도 아니었다. 오직 나 자신이었다.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내가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였다. 젊은 날엔 몸으로 밀어붙였다. 불가능이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불타올랐다. 안 된다는 말은 내게 가장 강력한 연료였다. 나는 무모했고 거칠었고 때로는 세상을 향해 달려드는 황소 같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근육이 아니라 인내라는 걸. 젊음의 힘이 폭발이라면 노년의 힘은 견딤이다. 세상은 나를 수없이 시험했다. 자금이 막히고 정부가 바뀌고 동업자가 등을 돌리고 언론이 비난해도 나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나를 지켜냈다. 한 번은 큰 위기가 찾아왔다. 회사의 운명을 가를 계약이 좌절되었고 은행에서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통보가 왔다. 수백 명의 직원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을 수도 있었다. 밤새 사무실 불을 끄지 않고 나는 서류를 다시 검토했다. 이건 틀렸고 저건 가능하다. 새벽녘이 되어도 해답은 없었다. 그때 거울을 보았다. 초췌한 얼굴, 떨리는 손.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다. 아직 나 자신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다. 모든 위기는 결국 나를 시험하는 무대라는 것을.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나는 묵묵히 버텼다. 화려하게 싸우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버텼다. 그 조용한 싸움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죽음을 앞둔 지금 나는 젊은 날의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너는 잘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천천히 걸었어도 좋았을 것이다. 세상은 빠른 사람보다 오래 버티는 사람의 편이니까. 나는 후배들에게도 늘 말한다. 성공은 운이 아니라 체력과 신용 그리고 시간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지혜다. 감정을 숨기고 욕심을 감추고 자랑을 삼가라. 그게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젊은이들은 말한다. 요즘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잊혀집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그래, 잊혀질 수도 있지. 하지만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결국 기억된다. 세상은 순간을 소비하지만 진심은 세월을 견딘다. 내가 배운 마지막 진리는 이것이다. 사람은 보여주는 용기로 성장하지만 지켜내는 힘으로 완성된다. 건강을 지켜라. 돈을 드러내지 마라. 사람을 서두르지 마라. 감정을 다스려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잃지 마라. 내가 인생의 끝에서 남긴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세상은 화려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을 지켜낸 사람은 사라져도 남는다. 나는 평생 속이며 살았다. 그러나 그 속임은 거짓이 아니라 지혜였고 절제였고 사랑이었다. 세상이 나를 시험할 때마다 나는 나를 보여주기보다 지켜내는 길을 택했다. 그 길이 고독했지만 아름다웠다. 이제 나는 안다. 인생은 결국 한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온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쓰여 있기를 바란다. 그는 자신을 잃지 않았다. 끝까지 단단한 사람이었다. 나는 무구에서 유를 만들었고 거짓 세상 속에서 진심 하나를 지켜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진심만을 남기고 떠난다. 삶은 드러내는 용기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힘이다. 그 말을 나는 오늘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한다.